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정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강효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 DID와 NFT를 활용한 디지털 배지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이 이게 올해 진행할 그 사업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디지털 배지 시스템에 대해 좀 기획하고 구상했었던 내용 위주로 좀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입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배지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좀 기획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관련 기술들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 좀 구현하면 좋을지, 그리고 디지털 배지라고 하는 서비스가 좀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해서 총 세 가지 파트로 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배지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좀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입니다. 저희는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한데 그런 디지털에 대한 장점을 좀 많이 삶에서 좀 체감을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행안부의 모바일 신분증이나 이제 질병청의 이제 예방접종 증명서, 쿠브 서비스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디지털로 좀 구현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어떤 증명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지 않고 모바일만으로도 쉽게 처리가 되고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디지털 경험을 하게 됐고요. 더불어서 이제 배지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목표했던 일을 달성했을 때 주어지는 일종의 보상 체계이기도 하고요. 배지를 하나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배지를 더 좀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수집 욕구를 자극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배지를 좀 수집하게 되는 경험을 저희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저희는 디지털 배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소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습니다. 뭐 흔히 보시면 뭐 당근 마켓이나 뭐 나이키 같은 경우 저희가 일정 이 서비스에서 활동을 좀 하게 되고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디지털 배지를 부여받고 어, 자신이 이 활동에 대한 걸 증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배지가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유로 디지털 배지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융합 인재, 미래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위 과정은 되게 이제 긴 뭐 3, 4년에 걸치는 이제 학위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좀 이제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이런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융합을 위해서 학위 과정을 더 작게 만들고 소단위로 만들어서 그 과정을 이수를 하면은 이제 작은 이제 학위를 주는 나노 디그리나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부분들이 되게 확대가 되고 있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오픈 배지 기술 표준이 지금 이제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대부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크게 적용을 하는 부분이 좀 시사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디지털 지갑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기 보시는 자료를 보시면은 26년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52억 명이 디지털 지갑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이제 조만간 도래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끝에 있는 이제 허위 경력, 이제 위조 관련된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시는 뉴스처럼 190만 원만 주면은 PDF나 사진 파일을 쉽게 위변조해서 의뢰인에게 전달을 하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취업까지 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악용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케어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배지라는 게 필요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대적인 그런 필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는 이런 디지털 인재를 양성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디지털 배지라고 보고 그런 디지털 배지에 관련된 전략을 인재 양성 종합 방안과 디지털 국가 전략 두 전략에서 디지털 배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주된 사업 중에 하나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저 이제 디지털 국가 전략 같은 경우는 뉴욕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실제로 저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인재 양성 얼라이언스 구축이라고 되는데 이게 올해 초에 이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관련된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디지털 배지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추후 논의해 나갈 거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배지 서비스 아닙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작년에 서비스를 기획했을 당시에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던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좀 시각화를 한 장표고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저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이제 뭐 테크티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게임에서 사냥을 하고 레벨업을 하면은 스킬을 하나씩 찍고, 그러면서 이제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이제 더 나은 기술들을 이제 배우는 식으로 게임을 즐기는 걸 일종의 이제 뭐 테크티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이제 교육 분야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도 이제 IT 쪽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뭐 자바스크립트를 저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배우게 되고, 한 단계를 배우고 다음 단계를 배우면은 한 단계를 이제 완전히 배우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게임처럼 저렇게 교육 과정을 수준별로 나눠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엔 저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하게 되면은 끝에 교육 과정 수료 디지털 배지를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보시면 저 이제 UI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발에 있어서도 단계별로 이제 꼭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을 디지털 배지로 놓고 보고,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배지를 획득하지 못하면 다음 과정으로 못 넘어가게끔 그런 서비스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런 디지털 배지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을 이제 지갑이라고 또 보고 있는데, 지갑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른 소셜 미디어 앱이나 그런 채용 관련된 서비스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매개체로 디지털 지갑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디지털 지갑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교육생이 획득하게 된 디지털 배지 같은 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담고 표시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배지라고 하는 기술을 그러면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될까? 사실 저는 일단 블록체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중앙 집중식보다는 탈중앙화로 만드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어떤 글로벌하게 그런 이런 서비스들을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연결을 할 때 손쉽게 상호 운영이나 상호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태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그 생태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한 기업이 독점을 해버리면 됩니다. 독점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디지털 배지를 검증하는 그 기업들도 이 생태계에 들어와서 다 검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독점 구조가 되면은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입김이 엄청 이제 강하게 작용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탈중앙화 환경으로 이제 가야 되고,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도 모두가 이제 같은 규격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서로 상호 인증을 할 수 있는 모델로 가려면은 중앙 집중식보다는 이제 탈중앙화 방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NFT라고, 아마 디지털 배지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하시는 게 아마 NFT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배지를 구현하는 기술 중에 이제 NFT를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고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디지털 배지라고 하는 거를 구현할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정 교육 과정을 달성을 한 그 수료사행에게만 디지털 배지를 줘야 되고요. 그 디지털 배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을 할 수 없게끔 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다른 사람이 이수한 디지털 배지를 제가 돈을 주고 이제 구매를 하면은 되게 좀 악용될 수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플랫폼 레벨에서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더리움에서 NFT나 그런 거래되지 않는 NFT나 여기 보시는 소울바운드라고 하는 저 개념을 최근에 좀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 소울바운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비텔릭의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온 건데, 그 와우라고 하는 그 게임에 어떤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저 아이템은 한번 획득을 하게 되면 다른 플레이어에게 양도를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은 소울바운드 아이템이라고 했고, 이 소울바운드를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귀속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받게 되면 귀속이 돼서 이거를 팔거나 양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좀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쪽에서는 관련된 기술 규격들을 좀 제안을 했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ERC 6454 같은 경우는 NFT를 아예 전송하지 못하도록 기능을 기본적으로 넣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부 소유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블록체인 지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갑에다가 이 NFT를 넣어서
거래되지 못하게 만들고 누구나 다 검증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중앙화된 개체가 이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담고 있고, 현재는 라스트 콜 단계입니다. 이제 파이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운데 있는 ERC519E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울바운드 토큰은 이런 기능들을 가져야 돼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거고,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락킹 관련된 이제 이게 거래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727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드래프트 버전이긴 한데, 소울바운드 토큰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SBT를 가지고서 어떤 커뮤니티 투표도 하고, 뭐 이제 온라인 활동이나 그런 로열티 포인트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게끔 기본적인 내용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배지는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지갑에 한번 발행이 되면은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나 판매가 되지 않게끔 이제 구현이 돼야 되고요. 더불어서 글로벌하게는 디지털 배지 관련된 표준이 이미 있습니다. 이 표준은 보시는 것처럼 그 원 에드텍이라고 하는 글로벌하게 교육 분야의 기술 관련된 표준을 논의하는 비영리 그 조직이 있고요. 그 조직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그런 교육 관련된 정부 기관이나 정부 부처나 아니면 해외 국내 뭐 대학들이 이제 모인 그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예전부터 디지털 배지에 대한 표준 규격을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있는 게 이제 오픈 배지 2.0 버전이고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디지털 배지인 오픈 배지는 저런 규격으로 만들어야 돼라고 이미 표준 규격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저 서비스는 저 규격에 맞춰서 이미 DID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디지털 배지를 만든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3.0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최종 후보안이 3월 6일에 이제 올라왔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저 2.0의 기반에다가 이제 DID로 저 내용들 다 갈아엎었습니다. 다 추가해서 반영을 해서 실제로 이거는 발행 기관이 발행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검증하고 그 증명서에 이제 각 클레임들을 검증할 수 있게끔 구조를 다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디지털 배지 어떤 교육을 수료했을 때 어떤 항목의 내용들을 담아야 될지 이미 규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디지털 배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규격에 우리 교육 과정을 어떻게 이제 반영시킬지에 대한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배지는 NFT라는 걸로도 만들 수 있고요, DID라는 걸로 인증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제 어딘가에는 담아야 되는데, 그 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수단이나 개체는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지갑이 될 것 같은데, 디지털 지갑도 최근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계정 추상화라고 하는 저 표준이 있는데, 저게 이제 비탈릭이 예전부터 되게 많이 이제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고, 지갑이 가지고 있는 계정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기능들을 뽑아내서 추상을 시켜서 지금 저희도 이제 내부 세미나를 하거나 하면은 그 블록체인 지갑을 이제 설치하고 뭐 활용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거래 내역을 검증해야 되는 것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타원곡서나 뭐 그런 공개키 기반으로 해서 지갑을 만들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자가 저기 있는 뭐 아보카도 저렇게 되어 있는 그 키에 대한 니모닉 워드를 어딘가에는 계속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고 사용자 경험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탈릭이 최근에 좀 관련된 표준을 좀 얘기를 했었고, 이게 반영이 된 게 이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저건데, 저렇게 외부 소유 계정 지갑을 이용하는 걸 계속 유지를 하면은 저 니모닉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저게 엄청나게 불편하니까 아예 스마트 컨트랙트 레벨로 지갑을 만들자 해서 스마트 월렛,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네이버에서 쓰는 그런 나라고 하는 그런 지갑 같이 원하는 기능들 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보자, 지갑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스비가 더 많이 이제 드는 부분은 문제로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HTTP라고 입력을 하는데, 그 웹3라고 하는 URI 스킴이 작년 7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 스킴은 인터넷에 웹3 땡땡 하고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 메소드 주소를 넣으면은 블록체인에 있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인터넷 그 주소만으로 접근을 해서 결과를 얻어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현이 되면은 실제로 그 스마트 월렛을 인터넷 URI로 입력을 해서 직접 접근을 하고 그 지갑에 있는 NFT 아니면은 DID로 된 그 VC에 대한 정보를 직접 받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될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ERC4804는 현재 파이어폭스에서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서 실행하면은 저기 예제로 되어 있는 URI를 몇 개를 입력을 하면은 바로 이제 그 NFT 그 이미지 화면을 받아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이제 샘플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시면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 EBSI라는 걸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에서는 증명서를 이제 발행하는 역할만 가지고 갑니다. 그럼 정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민간 지갑에다가 넣는 그런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국가 플랫폼에 호환되는 지갑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 같은 호환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현재 18개의 민간 지갑이 평가를 통과하고 EBSI 플랫폼으로부터 증명서를 이제 받는 식으로 지금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학위증을 기본으로 이제 다 담을 수 있게끔 현재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특이하게 정부는 증명서를 발행을 하고 그런 호환성 기준을 마련하고 어떻게 보면 민간의 그런 기업이나 그리고 교육기관들에 대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의 목록을 관리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신뢰와 관련된 부분들의 그 근간을 좀 잡는 역할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NFT와 DID에 대한 관계를 또 어떻게 보냐라고 봤을 때는 작년에 또 이제 비텔릭이 또 어떤 페이퍼를 하나 냈습니다. 그 웹3 관련해서 이제 분권화된 사회를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좀 그 온라인 환경에서의 이제 증명 체계를 가져가야 되냐라고 놓고 그 페이퍼를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웹3 환경이지만 여전히 그 증명 체계는 웹2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부분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해서 SBT를 이때 얘기하면서 화두가 됐습니다. 근데 이 페이퍼에서도 얘기하는 게 SBT 그리고 VC에 대한 게 서로 이제 상호 보완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NFT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앱에서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신분증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담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DID, VC 같은 경우에 그런 신분증과 관련된 정보를 담을 수 있지만 다양한 앱에서는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상호 좀 보완 요소로 좀 활용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인 기술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저희가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고 그 이수된 내용을 이제 어디에다 넣어야 되냐라고 놓고 보면은 이건 좀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NFT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배지 이미지를 가리키고 있는 NFT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DID로 만든 VC 같은 경우는 그 클레임 이 교육을 내가 어떤 학생이 받았고 지금 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증명하는 그 검증 정보 쪽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넣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그런 오픈 배치 규격을 따라서 넣는 게 가장 현재 나와 있는 표준을 따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방법은 뭐 지금 이제 되게 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VC에다가 NFT 메타데이터랑 교육 이수 정보를 넣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NFT에다가 DID 식별자와 교육 이수 정보를 넣어서 그 VC와 NFT를 서로의 그 신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식별자 아까 말씀드린 웹3 URL이나 이제 DID를 가지고 저희가 NFT건 VC건 간에 둘 다 똑같은 이제 식별자 정보를 넣어서 이 정보를 직접 외부에서 접근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배지 구상도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기관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관련된 디지털 배지를 이제 발급을 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NFT 관련된 그런 공통된 규격, 이미 표준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교육 과정을 이제 어떻게 반영시킬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공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이 기관에서 발행된 NFT나 이제 DID에 대한 정보는 이제 신뢰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기관들에 대한 신뢰 목록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용자는 어떻게 보면 민간 앱이나 이제 공공 앱에 어떤 교육기관에서 발행된 DID 기반의 VC나 NFT를 이제 다 이제 발급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검증기관은 사용자가 제출한 저 정보를 블록체인에 질의를 해서 검증 정보를 받아와서 이제 검증하는 식으로 기본적인 동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용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지금 같은 상황은
저희가 증명서를 그렇게 자주 떼는 이렇게 발급을 받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접수하면 이제 휴먼 계정인 상황이 있어서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태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증명서를 받는 좀 되게 불편한 상황인데, 만약 이런 디지털 배지가 만약 이제 구현이 된다고 하면 이제 디지털 지갑을 가지고 지갑 연결을 해서 이런 로그인 과정을 되게 이제 간편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취업 준비생은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기업에 이제 디지털 배지를 저런 식으로 제출을 하면은 해당된 기업은 사용자를 한번 검증하고 교육기관을 한 번 더 검증을 하면서 그 발급된 증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NFT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의 디지털 지갑 주소를 그냥 기업에다 전달하면 기업이 그 지갑에 이제 귀속되어 있는 NFT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면서 디지털 배지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배지라고 하는 게 실제로 진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서 어떤 로그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지갑을 가지고서 지갑을 연결을 시키고 관련된 수료 정보들을 지갑에다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지갑에 담겨진 내용을 어떻게 보면 취업이나 채용 사이트에다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지갑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기관이 검증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제출한 VC를 기관이 그 DID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검증하는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EU 같은 경우는 이미 신뢰기관 목록에 대한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현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먼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 구현이 된다고 하면 국내에서 받은 NFT를 유럽이나 이쪽에 가서도 실시간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미래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디지털 배지 시스템이 미래는 좀 당연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는 그 레이건 미 전 대통령의 명언으로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다 보니까 신뢰할 수 있지만 항상 이제 검증해야 된다라는 말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짤막하게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디지털 배지 시스템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게 개인 정보가 많이 사실은 연동되는 것 같은데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언급되는 거 이제 다음 발표에도 예. 있는 영지식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말씀 주신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현재 이제 활용 가능한 기술 범위 내에서 좀 도입을 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발표해 주신 키사의 이강효 선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